안녕하세요. 새로운 채널 이름으로 돌아온 페이지 B 스타트업 직장인 토크의 앨리스입니다. 그동안 제가 뒤늦게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자가격리하고 또 회복을 하느라 꽤 오랫동안 거의 한 달 가까이 방송 녹음을 못했었어요. 사실 지금도 조금 목소리가 감기 기운처럼 남아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방송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연말 특집으로 아무 때나 오는 이제 날이면 날마다 오는 분이 아니신데 굉장히 귀한 분을 또 저희 채널에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 채널에 아마 두 번째로 게스트가 출연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델 테크놀로지 미국 본사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델 테크놀로지 미국 본사 이제 인사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우리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웬이고요. 네, 그웬 반갑습니다. 네, 델 테크놀로지스의 인사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네. 열심히 방송을 청취하다가 좋은 기회가 돼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지금 소중한 휴가 시간에 지금 저희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이제 와주셨고요. 저랑은 원래 전에 같이 회사를 잠깐 같은 회사 이제 입사 동기로 한 5년 정도 저희가 그 회사를 다녔었죠. 그렇죠. 네, 그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지금은 다 이제 다른 회사들을 거쳐서 지금 이제 그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미국에서 어떻게 일을 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아마 가장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앨리스님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좋은 기업이기는 했는데 이제 인사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좀 더 글로벌한 인사란 어떤 느낌일까 그런 고민을 항상 하고 있게 됐다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외국계 기업인 그 컨설팅 회사의 인사팀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거기서 일을 더 하다 보니 인사가 너무 재밌긴 한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인사를 직접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이게 내가 맞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건가? 내가 실무자로서의 그 옳은 의사결정을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지 않나? 이런 지식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다가 그러면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인사 쪽에 석사를 알아보다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미국에서 이제 인사 석사를 하게 되었고 그 인사 석사를 하는 와중에 미국에서 여름에 서머 인턴십 기회가 될 테크놀로지스에서 생겨서 서머 인턴십을 하는 와중에 다행히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서 졸업 후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아, 멋지습니다. 그 그웬이 미국에서 다녔던 학교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HR에서 거의 탑스쿨이죠. 네, 이름을 말해도 되나? 이름 말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저는 코넬 대학교에서 그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라고 발음이 남다르신데요? 인더스트리얼? 네, 한국어로 이게 미국 영어로 줄여서 이제 MILR이라고 부르는데 그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그 정원이 몇 명 안 되죠. 한 번 뽑는 인원이. 저희 코호트에는 그때 60명 정도 인원이 있었고 외국인이 한 40% 정도 비율로 있었던 것 같아요. 60명밖에 안 뽑는구나. 생각보다 되게 적은 인원이네요. 네. MIR, 미국의 이제 HR 탑스쿨을 졸업하시고 델 테크놀로지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그웬을 모셨는데 간단하게 델이 뭐 하는 회사인지 이게 미국에서는 사실 너무나 큰 대기업인데 한국 분들은 조금 낯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한국에서는 마케팅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아마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델 테크놀로지스 뭐냐? 어떤 회사인지. 보통 이제 컴퓨터 랩탑 회사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회사는 테크 쪽에 클라이언트 솔루션 그룹이라고 이제 노트북, 컴퓨터 같은 그런 개인용 제품을 파는 부서 그리고 또 인프라스트럭처 솔루션 그룹이라고 서버, 네트워크, 클라우드, 데이터 스토리지 솔루션, IP 서비스 등등 각종 서비스들을 지원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현재 13만 3천 명 정도의 정규직이 있고 전 세계 180개국의 오피스가 있고요. 25개의 제조 공장, 40개 이상의 유통센터, 1,800개 이상의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사장님은 마이클 델이라는 분이시고 사장님 이름이 델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델 테크놀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이클 델 사장님이 1984년에 텍사스의 UT 어스틴이라고 학교가 있는데 거기 학교를 다니시다가
재학 시절에 이제 IBM PC 호환 기종을 팔려고 네. PCs Limited라고 이름을 붙여서 학교 기숙사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설립한 회사인데 그게 너무 잘 돼서 이제 중퇴하시고 기업을 설립하신 네, 그런 케이스고요. 저희 오피스는 텍사스 라운드락에 본사가 있고 그리고 2016년에 서버랑 IT 서비스 회사인 EMC를 인수합병한 다음에 지금 매사추셋의 홑킨튼에 오피스에 분점이 있는 상태입니다. EMC라는 회사가 꽤 큰 회사였지 않나요? 네, 그죠? 엄청 큰 회사였는데 저희가 2016년에 인수합병을 해서 네, 현재 함께 하고 있는 저희 식구입니다. 네. 매출액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네, 2021년 기준에 1,000억 달러 정도? 네. 1,000억 달러. 네, 100 billion dollars. 그러면은 근데 하나로 어떻게 되죠? 원화로 얼마죠? 130조?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네요. 130조 9,960억 정도. 맞네요. 지금 네. 환율로. 네. 공룡 기업 그 자체네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잘 와닿진 않죠. 네, 저도 뭐 너무 큰 숫자다 보니까. 네, 맞아요. 네, 와닿진 않지만 엄청난 숫자라는 거. 저희는 오히려 그렇게 랩탑이나 그런 하드웨어를 파는 것보다 다른 뭐 스토리지, 서버 이런 것들 다 합쳐져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어서 솔루션이라면은 결국에는 이제 개인보다는 B2B로 영업을 위주로 할 것 같고.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B2B로 더 강한 기업이어서 예를 들면 저희가 발주를 내는 회사가 있다 하면 아예 그 팀이 전담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정부기관에 어디를 한다 아니면 어느 회사에다가 저희가 이제 계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회사 이름이 붙어서 그 회사 팀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크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국내에 삼성 LG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들어오기가 진입이 그쵸. 굉장히 쉽지 않지만 쉽지 않지만 미국 회사들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 애플 아니면 델 아닐까요? 그렇죠. 뭔가 힙한 느낌이라면 조금 더 애플 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이제 델이 한국으로 치자면 뭐 한국의 약간 삼성 같은 느낌처럼 왜냐하면 중저가의 그런 좋은 컴퓨터를 잘 이제 제공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유명해서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어쨌든 IT 인프라스트럭처를 다 회사에 이제 델이 깔아주면은 사실 그 고객들은 또 큰 회사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클라이언트들 중에. 그러면 사실 한번 이렇게 인프라를 깔아놓으면은 사실 다른 회사로 이제 이탈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일 거고.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델 내에서는 아예 그 클라이언트만 담당하는 뭐 팀이나 이제 인원들이 계속 있을 거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구조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집에서 델 모니터를 쓰고 있고. 사실 제가 이거 할 말은 많은데 저희가 모니터 최강자예요. 정말로 그래요? 많은 모니터를 이제 쓰시는 분들이나 게이밍 하시는 분들이 모니터는 델이 최강이다. 게이밍 하시는 분들이 인정했으면. 네, 그쵸. 저희 또 에일리언웨어라고 게임 관련된 컴퓨터 뭐 모니터나 아니면 관련 랩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유명해서 그 게이밍의 최강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델 홈페이지를 슬쩍 들어가 봤는데 게이밍이 하나의 어떤 그 카테고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몰랐던 부분인데.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델 들어가기 전에는 그게 그렇게 유명한 건지 몰랐는데 제 주변에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에일리언웨어 할인이 되냐? 그래서 종종 할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직원 할인으로. 네, 임직원 할인. 몇 %까지 되나요? 17%. 왜 17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17%라는 나쁘지 않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이제 필요한 것들 구매하고 있고 좋습니다. 저도 사실 델 모니터도 써보고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는 이제 PC도 이제 랩탑, 개인 PC도 다 이제 델 거를 썼었는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망가지지가 않고 가볍기도 하고 맞아요. 실용적인 그런 느낌이죠. 회사에서 쓰기 딱 좋은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장 같은 거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는 공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외에 공장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산다면 그거는 뭐 직구 같은 식으로 이제 사게 되는 개념이겠네요. 네, 저희 해외 공장들이 있어서 이제 주문을 하시면 그 ODM 방식으로 공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집으로 바로 배송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델뿐만 아니라 이제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또 테크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요즘 트렌드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뭐 요즘 이제 맨날 한국 이제 신문이나 어떤 기사들에 나오는 걸 보면은 미국의 이제 큰 테크 회사들이 감원을 많이 한다. 트위터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뭐 거의 20% 잘랐다고 했나? 40% 가까이? 감원 많이 하고, 뭐 구글이나 뭐 메타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고 넷플릭스 뭐 이런 회사들은 사실 거의 상시 이제 감원을 했던 회사들이고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델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도 네. 그 트렌드 아닌 트렌드에 네. 함께 편승해서 아. 저희도 약간 감원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모든 미국의 회사가 지금 현재 네. 경기 불황 때문에 네. 다들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제도약을 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인사팀 나온다. 네. 어쩔 수 없네요. 저는 이제 직원들 반응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미국이 이제 미국 노동시장이 좀 유연하다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규직을 해고한다는 게 개념이 없는 네, 사실 어렵잖아요. 없죠. 그렇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테크 회사들이나 뭐 스타트업 회사들도 어려워진 애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이제 권고사직 같은 걸 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뭐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직원들이 좀 반응을 하는지 그런 거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미국의 노동법상 그 employment at will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직원에게 만족하지 못하거나 그럴 때 어느 때라도 자를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네, 감원을 하거나 뭐 채용을 더 이상 원치 않을 때 아니면 이제 잘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게 합법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냥 미국에서 일하는 모든 미국 사람들은 그냥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노동법상 그렇게 자르는 해고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해고당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시잖아요. 그쵸. 나 해고당했어. 너무 충격적이다. 그쵸.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나 이번에 정리해고가 됐어. 다음에 또 다른데 채용해야지. 나 이제 오픈 투 웍인데 어디 뭐 좋은 자리 없니? 나 추천 좀 해줘.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시고 또 그런 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주변에 인맥 관리도 잘 해놔서 중간중간 이제 내가 좀 내 커리어에 위기가 오는 것 같다 할 때 바로 이제 이직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이제 주변에 뭐 없나? 네, 그런 식으로 경쟁사회 같은 느낌이죠, 아무래도. 정말 끊임없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자기 스킬셋도 갈고 닦아야 되고 네트워킹도 해야 되고. 그쵸.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네, 눈치도 좀 보게 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해고를 좀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잡마켓이랑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긴 해요. 한국은 어쨌든 한번 이제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면은 해고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정말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거나 뭐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뭐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경쟁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 외국인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정리해고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제일 불안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왜냐면 회사가 비자 스폰을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비용도 비용이고 좀 회사 입장에서는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외국인 직원들을 이제 리테인하는 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가요? 델에서나 뭐 아니면 다른 미국 회사들에서나? 일단은 미국의 법상 어떠한 뭐 비자를 스폰을 해줘야 되건 스폰을 해줘야 되지 않건 그런 것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압박은 아무래도 있죠.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워크 비자를 받게 되면 그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이제 더 이상 저를 고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비자가 30일이었나 60일 뒤에 익스파이어가 돼서 그 전에 나를 고용해줄 다른 회사를 찾고 그 회사가 나를 스폰서해줄 수 있는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고 또 특히 저는 인사라는 특수한 분야에 있다 보니 인사 쪽은 외국인에게 그렇게 스폰을 많이 해주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네, 극소수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불안해하며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인사 쪽은 왜 더 스폰이 더 잘 안 될까요? 비자 스폰이. 왜냐면 일단 제일 많이 스폰을 받는 쪽이 엔지니어 분들.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중요한 인력, IT에서 가장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그렇죠? 인력이기 네. 때문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면 정말 바로 모셔와야겠다라고 하지만 인사는 사실 굳이 외국인을 뽑지 않아도 되는 분야이고, 왜냐면 미국에서 인사를 하면 미국의 인사 제도, 미국의 노동법 제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외국인에게 비자를 주면서까지 데려와야 하는 이유는 사실 없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지원 조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텝 그렇죠. 조직이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바로 회사에 돈을 벌어다주는 뭐 그런 게 직접적으로 보이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그렇죠. 비자 쿼터에서 밀리고. 네, 그렇죠. 쉽지 않아서. 네. 또 아무래도 로컬 뭐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이제 로컬 레귤레이션을 좀 잘 알아야 되는 분야면 조금 더 그런 면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그쪽으로 발전하려고 알아보고 여기서는 어떤 뭐 제도가 있지, 저기는 어떻게 하고 있지, 그런 트렌드를 빨리 읽으려고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왜냐면 제가 그런 걸 안 하면 외국인인데 뽑아놨더니 잘 모르네라고 얘기를 이제 그런 코멘트가 올까봐 좀 더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또 저희 회사는 다양성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회사다 보니까 그냥 뭐 미국의 그런 뭐 잡마켓이나 시장을 잘 몰라도 제가 뭐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이런 것이 트렌드라더라, 이런 걸 하고 있다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즐거워하고 신기해하고 넌 어떻게 생각해? 그 다양한 퍼스펙티브를 모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좀 더 일하기 수월한 것 같아요. 좀 더 그냥 authentic to myself라고 하면 저 스스로 더 저일 수 있고 그것에 대해 눈치 보지 않는 그런 환경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그게 되게 그 미국 회사가 글로벌해질 수 있는 장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돼요. 그 다이버시티. 그렇죠. 한국에서는 정말 찾기 힘든 꼴찌인 것 같고. 사실 많은 아시안 국가에서 다이버시티라고 규정을 하면 성별로 규정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왜냐면 보통 비슷하거나 같은 그런 인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은 남자, 여자 이렇게만 구분이 되지만 그쵸? 미국으로 오면 인종도 너무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달라서 뭐 종교, 뭐 나아가서 뭐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다이버시티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회사의 문샷골이라고 2030년까지 전체 임직원의 50%가 여자 아니면 다이버시티로 규정을 했을 때 다이버스하다라고 규정이 된 사람 아니면 또 전체 임원의 비율의 40%가 여자 아니면 다이버시티에 다이버스하다라고 규정이 된 사람으로 그렇게 채용을 하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의 꼴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일하기 굉장히 좋은 회사. 다이버시티의 측면에 봤을 때도 되게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도 됐었고, 그 리모트워크도 일하기 굉장히 좋은 회사, MZ세대에게 일하기 좋은 회사 등등 다양한 뭐 그런 뭐 컴피티션의 상을 어워드를 받아서 자랑났네요. 자랑 많이 해주셔야죠. 자랑하시라고. 자랑했지만, 저는 굉장히 회사에 만족해서, 아주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딱 이제 어떤 수치적인 그 퍼포먼스 골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떤 회사의 그 다이버시티에 대한 의지를 되게 보여주는 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로만 우리는 이런 문화다라고 떠드는 것보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이제 숫자가 보이는 거랑은 또 되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하이퍼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더 잘하는 임직원들 대상으로 선별을 해서 교육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채용을 할 때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글로벌 영업의 인사 쪽에 있거든요. 글로벌 세일즈에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요런 사람들 이제 이번 프로그램에 들어갈게요라고 리스트를 받으면 저희도 검증을 해서 다이버시티 비율이 얼마나 되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 혹시 그 리스트를 만들어 온 분이 놓친 그런 우수 인력이 있진 않나 그런 것들도 검증을 해서 이런 우수 인력이 있는데 다이버시티에 포함이 되는데 이분은 혹시 고려를 안 해봤냐 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든 좀 더 다이버시티한 사람들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선발해서
이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을 정말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멋지네요. 저도 이제 건너 듣는 얘기긴 하지만은 이제 미국 테크 회사들도 아무래도 엔지니어 구성이나 그런 게 남성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좀 특히 이제 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역사도 길고 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얼마 안 되긴 했더라고요. 맞아요. 84년이니까. 네, 저는 100년 된 회사인 것 같은데. 저희 언니가 84년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도 안 되게 오래된 회사는 아니긴 하지만 맞아요. 그래도 역사가 뭐 좀 짧은 회사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그로스 성장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뭐 어떤 남초 문화라든지 뭐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전에 뭐 저희 팟캐스트 채널에서도 한번 다뤘지만 뭐 위워크 같은 회사나 뭐 우버 이런 회사들에서 어떤 남녀 불평등 이런 이슈들이 항상 있었어서 그런 게 이제 뭐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뭐 건너 이제 한국에까지 들려오는데 이제 델은 아무래도 뭐 회사 규모도 있고 그렇죠. 네, 좀 역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또 그런 부분 더 잘 챙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뭐 다른 회사들도 그렇겠지만 그런 거에 이제 Zero Tolerance Policy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되게 새롭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그 회사를 다녀보다 보면 제 위에 있는 임원들이나 그런 뭐 매니저들을 보면서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저 모습이겠지를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저 모습이겠지를 봤을 때 그런 임원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여성 임원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되게 인스파이어도 많이 받고 네, 모티베이션도 굉장히 더 높아지는 것 같고 주변의 동기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런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잘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조용히 강하게 천천히 가는. 이게 주니어 시니어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리더, 매니지먼트에 이제 나의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사실 또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5년 후에 내가 저 사람처럼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모습에 내가 만족할까? 네. 이게 굉장히 큰 팩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 회사에 더 남고 싶어 하고. 그쵸. 결국에 맞아요. 정말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자면 네. 일하는 게 다들 그 밥을 그 나물이라고 그쵸. 다 비슷한 업무, 네. 비슷한 환경. 네, 그런데 네. 결국에는 팀워크, 내 팀이 얼마나 나에게 모티베이션을 주는가, 네. 내 리더가 얼마나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나, 맞아요. 팀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좋은 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저희가 그 컬처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는 그래서 컬처가 정말 좋은 회사로 굉장히 유명해서, 예, 저는 그거에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델을 선택한 이유도 네네. 그 컬처가 정말 마음에 들었고, 정말 인클루시브하고 다이버시티의 그 비율도 높고, 네네. 근데 그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문화에 녹아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면서 네, 모티베이션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전 되게 이제 궁금한 게 이제 한국 회사들도 특히 이제 그 회사 기업 문화에 신경을 많이 쓰는 뭐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회사들은 이제 임직원들한테 일단 어떻게 우리의 이제 문화를 전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네. 또 그 다음에 이제 임직원들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수행하느냐? 네. 또 되게 중요한 이제 팩터인 것 같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제 전파하고 또 업무에 그게 녹아있고 네. 어떤 나의 생각이나 행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렇죠. 저희는 그 people philosophy 사람 철학 또 제가 또 한국말 하려니까 이게 저희 구독자님들은 다 그렇죠. 이제 똑똑하시기 때문에 글로벌 하시기 때문에 다 알아들으십니다. 저희 people philosophy가 ABCD라고 있는데 그 achievement, balance, connection, diversity, inclusion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people philosophy를 항상 잘 따라가는 편이고 모든 그 컬처의 베이스가 되는 그런 ABCD를 저희는 항상 가지고 있고 철학처럼 가지고 있고요. 저희 사장님께서도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명확히 보이고 네네. 다들 경쟁이긴 한데 남들과 경쟁을 해서 약간 적이 돼서 적장에 목을 쳐라 같은 느낌의 근무 환경이 아니고 네. 와, 쟤는 저렇게도 일을 하는구나, 멋지다. 나는 어떻게 더
기여를 회사에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되게 만들어서 내 스스로 도전 정신을 좀 더 불어넣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문화를 많이 만들어주고 팀워크가 제일 저희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팀 플레이, 함께 이긴다 이런 게 많아서 애초에 채용을 할 때도 팀 플레이어냐 라는 걸 굉장히 많이 보고 팀에서 일을 해도 아무리 우수 인재여도 저 분이 뭐 팀의 분위기를 많이 해한다거나 그럴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워닝도 줄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또 저희는 또 서베이를 해요. 그 임직원 만족도 서베이를 해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매니저가 있으면 그 매니저가 리더 스코어가 몇 점인가 이 리더는 팀원들에게 많이 이제 영감을 주는 리더인가 팀 분위기를 잘 이끌어주는 분인가 그런 것들도 다 검증을 하고 그게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하면 그 임원을 다시 팀워크나 아니면 팀플레이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교육도 하고 그런 팀플레이가 굉장히 강한 문화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조금 더 유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고 점점 더 남들을 받아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그런 기업 문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회사에 저희는 ERG라고 Employee Resource Group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같은 취미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그 커뮤니티에서 같이 뭐 이런 행사도 하고 뭐 참여도 하고 그런 거여서 저희가 현재 13개의 그런 ERG 커뮤니티가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Asians in Action이라고 아시안 커뮤니티에 가입이 돼 있고 또 모자익이라고 그 다양한 컬처 배경으로 이제 사람들이 만나서 컬처를 배우든 그런 ERG에도 있고 그래서 그 모자익에서는 제가 이번 4월에 불고기를 만드는 그 줌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각종 이제 나라의 요리를 만들면서 요리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는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불고기를 만들어서 다른 임직원들에게 이제 불고기 레시피도 나눠주고 요리하는 것도 보여주고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스테이플한 음식이다. 그래서 그 컬처도 얘기해주고 막 그런 식으로 또 하고 또 프라이드라고 LGBTQ에 관련 그런 ERG도 있어서 이번 여름에 저희 또 오스틴에서 프라이드 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도 이제 참석해서 같이 프라이드 웍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커뮤니티 내에서 사람들도 새로 만나고 하면서 조금 더 그 네트워크를 많이 쌓고 그 네트워크가 생기다 보면 사실 회사에 근무하는 게 더 재밌거든요. 아는 친구들도 생기고. 맞아요. 또 요즘 저희는 또 버추얼로 100% 리모트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아서 가끔 그런 이제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그런 커뮤니티에 가서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끈끈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저희의 그 ABCD 철학에 같이 녹아있는 피플 필로소피에 맞는 함께하는 그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그렇죠. 뭐 학회 동아리 같은 느낌? 네, 그렇죠. 회사 동아리 같은 느낌이죠. 뭔가 이게 그냥 하루 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이고 긍정적으로 이제 좀 다시 이제 내가 일하는데 또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인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게. 그래서 방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버추얼로 이제 일을 거의 100% 리모트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택근무 정책이랑 재택근무가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미국 회사들은 뭐가 혹시 다른가? 제가 한국 회사 재택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코비드가 있기 이전에도 벌써 전체 임직원의 한 40% 정도가 리모트로 벌써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자유로운 회사였어서 코비드가 터지고 나서 조금 더 다른 회사들보다는 빠르게 적응을 했었던 것 같고 현재는 100% 다 리모트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하이브리드로 해서 뭐 오피스에 하루 가고 싶다 그러면 그 당일 이제 오피스에 예약을 하겠다 해서 데스크 예약을 해놓고 오피스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동기들이랑 점심 먹고 싶을 때 다 같이 날짜를 맞춰서 오피스에 가서 이제 근무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는 오피스에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버추얼로 일을 하게 되면
지원금, 소정의 지원금이 나와서 그 집에 데스크탑이랑 다른 것들 셋업을 할 수 있게 데스크랑 뭐 업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그런 가젯을 살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요. 네네. 네, 그리고 뭐 저희는 버추얼로 다 온보딩을 하고 네, 업무나 팀 일이나 그런 거 다 버추얼로 이미 하고 있는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많이 안 켜기도 하는데 카메라를 좀 켜게 권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코비드 이전에는 카메라를 많이 안 켜서 집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이 약간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얼굴을 못 보고 일을 하니까 그쵸. 굉장히 다른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코비드가 일상화가 되고 나니까 팀 미팅을 할 때도 다들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좀 더 켜려고 노력을 하고 얼굴을 보고 일을 하니까 그러면은 뭐 일단 오피스에 내 자리라는 건 없겠네요, 기본적으로. 네, 이제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자리에 예약을 해놓고 가서 앉아서 일하고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오피스 가면 되게 휑하겠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휑해요. 그죠? 네, 그리고 뭐 이제 리모트니까 사실 그렇게 뭐 오피스 나가봐야 뭐 누구도 없고 친구들이랑 같이 시간을 맞춰서 가지 않는 이상 뭐가 없으니까 좀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이 다음에 저희가 인사의 고민 과제가 그런 것 같아요. 리모트로 일을 해라. 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이브리드로 일을 합시다. 그랬더니 하이브리드로 일을 하라고 해서 나는 오피스 나왔는데 오피스에 아무것도 없더라. 내가 오피스에 나와서 얻는 이득이 뭐냐. 그거를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단계가 와서 그걸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피스에 왔을 때 어떤 베네핏이 있냐. 그렇죠. 네, 오피스에 왔을 때도 내가 오피스에서 그렇게 사람들하고 교류하거나 오피스의 경험이 더 높아졌으면 그 오피스 만족도가 더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요즘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가 이제 그 다음 당면 과제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회사들의 많은 당면 과제, HR 당면 과제인 것 같고 그쵸. 네, 이제 더불어서 뭐 요즘 유명한 quiet quitting이라고 하죠. 네. 그것도 이제 저희도 많이 고민을 시작한 단계여서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시기가 지금 되게 그렇죠. 변화가 많은 시기인 것 같고 맞아요. 회사들에서 이제 인사팀에서 또 고민을 많이 할 시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뭐 아직 모두가 다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답은 없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양한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의 해결책을 고민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되나라는 저희도 이제 고민이 많아서 그런 뭐 quiet quitting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오피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뭐 서비스를 더 제공해야 하나 등등 뭐 다양하게 뭐 주제도 찾아보고 서베이도 하고 다른 회사들, 다른 IT들은 어떻게 하나 그런 것도 이제 알아보고 있고 한데 아직 너무 초기여서 그쵸. 네, 다들 서로 약간 눈치 게임 하는 느낌처럼 너흰 뭐해? 우린 뭐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게 다른 회사랑 비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뭔가 근무 시간을 뭐 체킹한다거나 뭐 트래킹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상 없는 건가요? 할 수는 있는데 굳이 하지는 않는 편이고 저희는 이제 업무 요 정도를 주면 이 정도를 하겠구나가 있고 그 자기 업무의 성과에 따라서 또 이제 보상을 받기 때문에 또 저희는 일을 안 하네 하면 언제든지 잘릴 위험도 있고 하다 보니 그게 잘 맞물려서 네, 뭐 중간에 보면 누구나 좀 일을 덜 하고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이고 대다수의 분들은 다 자기의 스케줄에 맞춰서 일을 해서 예를 들면 워킹맘이다. 그러면 아침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떨궈줘야 되고 저녁에 픽업을 가야 되면 그 시간에는 그냥 캘린더를 블락해놓고 대신에 그 일을 못하는 시간만큼은 아이들 재우고 나서 밤에 일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미팅만 이제 다 들어가면 나머지 시간은 좀 자유롭게 일을 하는 편이고 그 정도의 허용은 해준다. 네, 그 정도는 뭐 그냥 성과만 가져와라. 네, 일한 것만 보자. 그게 이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일한 결과가 없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 개인의 문제가 되겠죠. 되게 성과 중심적이네요. 네, 그렇죠. 되게 쿨하네요. 네, 그렇죠. 저희는 이제 매년 초에 내 업무 꼴은 요것이다라고 정해놓으면 그거 중간에 이제 피드백도 받으면서 중간에 점검하고 이제 연말에 또 평가하면서 얼마나 했다라는 그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하죠. 그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 보상이랑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말씀해주신 걸 따르면 이제 연초에 1년간의 골을 세우고 그렇죠. 중간에 피드백을 한 몇 번 정도 받나요? 중간에 미드이어 피드백이라고 6개월 정도 됐을 때 중간 체크인을 한 번 하고 연말에 마지막으로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게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평가, 파이널 평가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승진이나 아니면 페이 레이스나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는 구조이고요. 근데 뭐 중간에 그런 미디어 체크인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하진 않고 개인적으로 그냥 틈틈이 본인이 궁금할 때마다 매니저한테 피드백을 리퀘스트 할 수 있어서 또 워낙 저희는 좀 수평적인 문화여서 그냥 바로 물어보는 편이에요. 일하다가 근데 나 어땠어? 오늘 미팅 잘했어? 아니면 지금 너가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어느 정도 더 개선을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 이런 걸 얘기를 하면 굉장히 솔직하게들 얘기를 해주시는 편이어서 그래서 중간중간 저는 피드백을 저 개인적으로는 받는 편이에요. 그래야 제가 맞는 트랙을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도 훨씬 용이하고 손 놓고 있다 갑자기 6개월 지나서 나 피드백 줘 했는데 갑자기 어머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중간 피드백을 받으면 그게 저한테도 더 좋은 성과로 나타날 수 있어서 그러면 보통 피드백을 주시는 거는 이제 매니저 레벨? 네, 저희 매니저가 중간 평가는 저희 매니저가 주고 이어엔드 피드백을 받을 때는 저희 매니저 말고 제가 함께 일했던 사람 이름을 한 7명, 8명까지 이제 같이 제출을 하면 그게 윗사람이건 동기건 뭐 아랫사람이건 그걸 제출을 하면 그분들에게 다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360도 피드백을 받는 거죠. 네. 그거를 가지고 어쨌든 매년 협상이 들어가 있네요. 그 토탈 컴펜세이션에 대해서. 연봉 협상이 들어가게 되죠. 사실 테크 회사는 또 이제 스톡 그랜트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혹시 그런 것도 벨은 가지고 있나요? 그게 아마 제가 아직 그런 임원 인사나 그런 부분에는 아직 발을 담가본 지 컴펜된 쪽은 발을 담가본 적이 없어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제가 너무 나부렉이라 저에게 뭐 떨어지는 건 없지만 그런 임원 레벨에 가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제 벨만의 어떤 HR 전략, 그러니까 최종 자랑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최종 자랑 한마디. 저희는 정말 좋은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디를 내놓아도 우리만한 기업 문화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피플 필로소피에 굉장히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그냥 저희 이런 일반 직원 나부레기를 넘어서서 그런 C레벨이나 저희 사장님도 다 그런 피플 필로소피에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업 문화가 굉장히 좋고 모두가 들어와도 아무리 난 특이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난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도 이 회사에 들어와서 모두가 다 블렌드인 될 수 있는 우리는 하나이지 우리는 하나의 팀워크를 가지고 있는 멋진 팀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는 회사여서 정말 be authentic to yourself 그게 가능한 회사이고 언제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자기 개발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워킹 라이프 밸런스나 그런 워킹 컬처는 말할 것도 없이 좋고 저는 아주 만족도가 높은 회사이고 다른 친구들도 봤을 때 기업 문화로는 정말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는 추세여서 그게 저희의 최고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뭐 요즘은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문화나 복지가 좋다면 연봉을 일부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이제 그런 회사를 좀 다니고 싶어하는 그런 또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근데 또 사실 그 기업 문화를 좋게 만든다는 게 말로는 쉽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그런 면에서 내가 또 회사에 나를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나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제 내가 회사에 이제 블렌드인 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사다라는 면에서 되게 저도 한번 다녀보고 싶은 정말 한국 회사들에서도 또 요즘 국내 스타트업들에서도 많이 이런 컬처 고민을 많이 하시는 회사가 많을 것 같은데 한번 벤치마킹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좋은 기회일 것 같은 게
회사 전략을 따라서 인사 전략을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네. 사실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먼저고 우리는 사람을 생각하는 네. 그런 회사이다를 가지고 가는 게 되게 대단한 결심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모티베이션이 더 올라가서 네. 회사에 더 만족도가 높고 회사에 더 좋은 레베뉴를 가져올 수 있는 선순환이 되는 그런 회사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네, 그 부분엔 자부심이 굉장히 높네요. 네. 인사여서 그런 건 아니고 오늘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저는 더 1시간도 2시간도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출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출연서가 네네. 팟캐스트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제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은 나부랭이가 감히 어디에서 이런 작은 팟캐스트를 너무 감사드리고 뭐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네. 앨리스님 따라 또 아유, 엘라인 잘 타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랜만에 이제 제가 그동안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네, 제가 방송을 좀 못했었고 사실 지금도 좀 목소리가 조금 감기 걸린 목소리긴 한데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포춘 500대 기업 이제 보니까 순위가 한 30위권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쟁쟁합니다. 네, 엄청납니다. 네. 네, 포춘 500대 기업에 이제 계신 분께 회사에 대한 얘기랑 이제 회사 인사에 대한 얘기들 재밌게 많이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